있다가 집에만 있어. 이 우리 종교물상이랬죠. 이 미토가 제단 위에다가 부처님 모시고 있는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물상이 자꾸 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좀 그런 속성이 좀 붙죠. 다음 시간에는 그 이민년에 대한 신년운세 풀이를 좀 할 건데, 네. 먼저 오늘 조금 임인에 대한 간지 인자의 특징을 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요거 이제 조금 더 하고. 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임수라는 게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숫자로는 1육수가 되고 이게 수렴이죠. 수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임목 있죠. 임목은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천간 운동과 지지 운동이잖아요. 천지 운동이 되는데, 천간에 이렇게 수렴해서 모으는 거 있죠. 이걸 하나씩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이걸 다시 어떻게 확장하는 걸로 봐요. 수렴과 확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수렴과 확장 운동이. 이게 이제 대자연의 수렴과 확장 운동이 열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임수를 바라볼 때, 임인의 간지에서 임수를 바라볼 때는 오행에서 수를 상징하거든요. 수는 뭘 상징하냐면 낮과 밤에서 음양관계에 의해서 밤을 상징하고, 밤에 사람이 자는 거는 동작이 없는 거죠. 곧 그것은 하나의 죽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지연되어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이거는 이게 천간에 뿌려지는 기운이라는 것은 만물을 갈무리 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갈무리가 되어서 수렴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가 돼요. 한쪽으로 그 기운이 꽉 몰리는 거 있죠. 그 기운이 이렇게 몰리는 속성은 뭐냐면 한쪽에 이렇게 평중성을 줘요. 평중성. 그리고 호랑이라는 이 범이 뭐랬죠? 고독수를 상징합니다. 고독감. 그리고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속성이죠. 그리고 이게 뭔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게 이민년에 다 깔려요. 제가 그 신축년, 신년 운세를 올린 걸 보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나 창신한데 있죠. 이게 신축년에 요 신금이라는 거 있죠. 신축년의 신금은 이게 새롭게 창신해서 제도가 개혁되거나 만들어진다 있죠. 그래서 요 신금을 반갑게 쓰는 사람들은 공직 시험에 합격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요 신이 주는 아픔은 사람이 몸을 좀 아프게 만든댔죠. 그게 신축년에는 여자들이 좀 많이 아프다. 어디가 자궁이나 신장이나 방광에 수술수가 많은 게 신축으로 때린 거죠. 이민년은 뭐냐면 만물이 이렇게 펼쳐져 있던 모든 게 천간에 뿌려진 기운이라는 게 하나의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운세적으로 보면 아주 좋게는 잘 안 봐요. 이 임수가 언제 있었냐면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 이 개강살이 놓인 임수의 임진왜란, 죽음 상징하는 거죠. 이민년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우리나라 경기 지표로 보면 우리나라 경기의 어떤 붕괴를 암시해요. 무너진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경기의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이 침체가 주는 거는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게 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몰락성을 주잖아요. 몰락성을 주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게 보통 이런 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이 붙었던 것들이 하나로 갈물이 되는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서
이렇게 도태돼 버리고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분야에서는 도태되거나 승자와 패자가 선명해진다. 그러면 보통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는 직업성이 있죠.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위기감이 올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의 위기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금융을 안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위축돼요. 은행 돈으로 뭔가 투자를 막 했다.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는 내년에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충년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잘 못 느낍니다. 언제 인년, 묘년, 21, 22년, 23년이 지나서 갑진년에 24년이 돼야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살아난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인목이라는 거는 하늘에 뜨면 갑목을 뭘로 보냐면 천둥, 꽝 하면서 천둥이 한번 치는 효과가 있어요. 호랑이 범에 물릴 사람은 물리고 호랑이를 통해서 내가 타고 갈 사람은 타고 간다 그러는 건데 그게 극명해지는 거예요. 자축년에는 잘 못 느꼈던 것들이 인년에는 극명해지면 어떻다? 방송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축년이나 지금이라도 사업의 확장이나 뭔가 일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위험하고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간의 실력을 막 쌓아놓은 사람들 있죠. 그간의 실력을 꽉 쌓았던 사람이 특별히 은행돈 갖고 무리만 안 하면 하나의 발판은 되는 거예요. 호랑이의 범털은 독립성을 주기 때문에 구멍가게라도 내 가게를 하겠다라는 속성이 이민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의 집 일을 좀 하다가 자그마한 자영업 같은 건 이민년에 됩니다. 하지만 무리수를 두면 상당히 고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털을 조심해야 돼요. 호랑이한테 한번 깨물릴 수 있는 기운인데 임수는 몰락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도 잘해야 되고 자영업 하신 분들은 실력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되고 사업이든 뭐를 하더라도 소자본으로 안정감 있게 가야 되는 게 이민년에 좋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저기 목기운이니까 이미 터를 갖다가 집어넣는 수생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몰락성이 들어오면 가장 이제 데미지가 온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가 같은 거죠. 상가형 부동산은 리스크 자산이죠. 같은 부동산이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은 몰락성이 좀 덜하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금이 몰리는 것은 1번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동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고 무리한 대출을 너무 많이 안으니까 고물가 시절에 인플레이가 오면서 맞죠? 물가는 다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다시 대책을 또 만들어서 압력을 가하죠. 가계대출을 막아버리고 하는 게 이 대출이라든지 소비, 돈에 대한 게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물가에 대한 것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압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넣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돈도 풀고 대출도 하는데 금리도 동결이 됐다는 거는 일종의 정치성이 들어갔다고. 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한 하반기 중반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부터는 그간에 풀렸던 돈에 대한 압력,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의 폭등, 중국이라는 공급망이 무너진 거에 의한 물가 상승, 유럽 경제의 떨어짐, 그 다음에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분명히 그러한 세계 경기의 흐름이 결과로도 온다는 거죠. 그게 희한하게 이민년에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임수 보세요. 이런 운이 오면 무섭습니다. 자축년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샤넬 매장은 석 달에 한 번씩 돈이 올려도 우리나라에 물건이 없다. 줄에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하러 뛰다닌다. 명품값은 더 폭등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 체감을. 근데 인연이 오면 이 호랑이의 범틀에 악하는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축년에 힘들었으니 인연 되면 좋아진다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주 보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희신일 때는 좀 덜 예. 알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들어간다 보고. 가면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진다. 가면 이 대선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대선이 오면 보통 요 임수가 지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쏠림 증세를 주죠. 가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어느 당에 어느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이런 확실한 기운이 들어오면 몰표가 나와요. 몰표가 나오고 한쪽이 죽음을 상징하면서 인목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지는 몰라도 여야의 대선 후보가 나와서 한쪽에 몰표가 나오면 그 반대인 사람은 임수에 의한 죽음, 몰락성을 상징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정치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안 된다. 왜? 몰락성이죠. 임수의 몰락이라는 거는 어둠의 세계에 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죽음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떨어져 버리면 아예 대문 밖을 못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나 인목이 주는 건 뭡니까? 간목의 속성이죠. 그리고 병화를 장생하죠. 임수 속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서 몰락한다. 그래 뭡니까 이게? 뭐 부정부패가 되든 뭔가 어떤 잠재되어서 숨겨져 있는 이 비밀사, 임수라는 이 비밀사가 내선 대선에 핫 이슈로 드러나면서 몰락의 길을 간다. 알죠? 그럼으로써 한 명에게 몰표가 들어간다는 거죠. 깜빵 가는 거. 깜빵 가거나 죽거나. 네. 모르죠 뭐. 나는 막 이 정치 충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운 있죠. 이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운성을 많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임진년은 이게 개강이 앉았던 년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이민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이 호랑이의 범틀도 있죠. 우리가 그 대운의 해석을 할 때 범을 탄 사람은 완전히 쇼킹해서 날아가 버리죠. 근데 범에 물린 사람은 악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호랑이는. 그래서 이게 범을 보면 순간 사람이 놀래갖고 대운에서 뭘 했죠?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온댔죠. 그거하고 비슷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몰락할 사람은 확실히 몰락을 하고 승승장구하여 발판을 쌓는 사람은 기사회생한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완전히 잠겨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시소 효과. 네,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축년은 그런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년은 이 범틀이라는 게 양기의 어떤 시작으로서 확장성을 주죠. 요때 범한테 물릴 사람은 확실히 물리고 나갈 사람은 확실히 나가는데 임수는 한쪽에 신생기운이 잘 되고 나면 새로 작업을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 그렇게까지 확장하기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그냥 이 자체의 속성이 있죠. 임수는 한쪽 기운에 몰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한쪽 기운에.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는 투표 결과가 한쪽에 몰빵이 나온다. 써요. 이게 임수가 들어가는 운에는 뭔가 한쪽 기울에 쏠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쏠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영업 같은 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더라도 뭐 원국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띠하고 신년 운세 보는 거를 꼼꼼하게 하겠지만은 하더라도 이 이민이라는 간지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적이지 않으면 크게 한번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주식에 대한 투자 같은 것도 연끌해가지고 막 몰빵을 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민년은 굉장히 위기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부동산도 뭘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막 오버페이스 해갖고 너무 많이 사버리면 이것도 이제 위기감이 드는 거고, 뭔가 안정감, 이 변화에 호랑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 천간의 임수라는 기운이 뭔가 한쪽에 쏠림 증세를 주기 때문에 모아이면 돌을 유도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 그릇에 발전이 되는 사람들은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주마가편으로 날아가고 절처봉생한다, 이런 것도 돼요. 하지만 이때 잘못 엎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범한테 물린 상처는 잘 안 낫는다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게 아니고, 나는 운이 그렇게 좋아서 잘 돼도 내 주변이 다 망해보면 수출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물가가 왜 오르냐 이거예요. 중국에 불이 안 올라가고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중국에 값싼 저렴한 제품이 들어와야 대한민국의 물가가 안정이 되는데, 중국산 저렴한 공산품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중국 그 다음에 뭐 브렌트유, 기름값이 겨울철 난방유가 막 올라버리고 환율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만큼 맞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죠. 그러다가 돈을 계속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풀면 이 돈을 모아갖고 사람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한다? 집을 사쁘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자꾸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소비는 안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라도 어느 정도 조절하려니까 지금 금리가 0.75에서 이번에 동결됐잖아요. 이게 금리가 1.5%까지는 저금리로 보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 이게 만 2%까지 금리 올라가 버리면 은행의 금리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면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에 들어갔던 돈을 빼요. 주식 투자에 빼요. 왜?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면 주식이 압박을 받겠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집을 산 사람들은 대출 압력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대출을 던지겠죠, 집을.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안정적인 바탕수에서 기본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버텨나가는데, 진짜 연끌해가지고 다 끌어모아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을 수 있는 게 내년 이민년이 주는 암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돌다리 두드리시 조심히 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를 모르고 막 이민년에 막 2판 4판으로 막 이때다 해갖고 해보면 범한테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민년의 기본 주제예요. 이것만 갖고 해석을 해도 얼추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띠하고 이 관계성을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월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사주에서 이 이민년을 볼 때의 육친의 관계성을 하나씩 꼼꼼하게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신년 운세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적인 것들은 뭐가 적중률이 좋냐면 이제 신살이 잘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같이 이제 현장에서 필드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끼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대입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이달 수업 마무리하는 걸로. 진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